이번에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후폭풍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항소 포기에 따른 대장동 업자들의 재산 지키기 우려가 점점 커지면서 추징금을 둘러싼 공방도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몰수 추징 판결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가 명확히 확정된다고 하면 민사소송에서, 아니 그게 확정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에서 관련들을 입증 제도를 하게 되면 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범죄 비호 정성호는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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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의 아바타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 항소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애당초 수사 지휘권을 포기했어야 합니다. 자, 이남희 기자, 민사에서 환수하면 된다. 아니다. 정성호 장관 물러나야 한다. 지금 정치권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요. 근데 이런 가운데 조금 전에 전해진 소식이 국민의힘이 특별법을 낸다고요? 자, 법사위 사실상 간사 역할을 하고 있는 나경원 의원 주도로요. 아주 대장동 범죄 수입 특별 환수법을 다음 주에 발의하겠다. 그래요?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핵심은요, 크게 두 가지예요. 지금 항소 포기에서 1심 남욱 변호사 추징금 영원히 됐어. 혹시 이 동결 해제하고 돈 범죄 수익 의혹 있는 거 찾아가면 어떻게, 이런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국힘이 추진하는 법안에 따르면은요, 혹시나 형사재판 판결이 나오더라도 법원이 이 동결을 해제하려면 추가 심사를 하고 공개신문 절차를 걸치도록 까다롭게 한다는 게 하나 들어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요. 자, 이때까지는 성남시가 지금 이 대장동 업자들에 대해서 이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돼 있는데, 아니다. 국가주도로 검찰이나 국가기관도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범죄 수익은 소급 적용해서 환수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특징이 이번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특별법의 주요 내용까지. 어쨌든 박기태 변호사, 이번에 이 특별법을 국민의힘이 낸 이유가 남욱 변호사가 묶여있는 내 돈 풀어달라, 그러니까 추징보전 해제 요구를 했기 때문인데, 그러면 이거 법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은 이걸 막을 수는 있어요? 일단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추징보전의 근거가 이해충돌 방지법이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형사 추징이 이미 안 되는 걸로 확정된 상황에서 사실은 묶어놓을 만한 근거가 현재 없기 때문에 남욱이 이 부분을 이제 돌려달라라고 이제 청구를 한 건데요. 사실 이 법문대로 된다면, 이게 뭐 이제 통과를 한다면 사실 법문대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제 요구를 막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일단 첫 번째로 조금 무리한 내용들이 약간 들어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민주당이 과연 여기에 동의할지 이 부분이 조금 의문이 있고, 두 번째는 결국은 동결 가압류 후 해제한 뒤에도 법원이 추가 심사를 한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법원 입장에서는 어떤 판사도 다른 법원, 그러니까 같은 판사가 결론을 내린 내용에 대해서 사실 정반대로 뒤집어는 결정을 해야만 이거를 막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설령 법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이 해제 요구를 막을 수 있을지는 다소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예 법으로 추징 해제를 막자, 그리고 또 국가가 몰수하자,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대장동 일당의 움직임이 심상치 좀 않기 때문인데, 특히 남욱 변호사가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미 지난 2월부터 재산 지키기에 나섰다는 보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남욱 변호사가 아주 치밀하게 자신의 그 동결된 재산을 돌려받기 위해서 착착 준비했다는 의혹들이 제기된 건데요. 새롭게 오늘 국민일보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요. 자, 지난 2월 6일이 어떤 재판이었냐면은 김용 전 부원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2심이 있었는데 남욱 변호사도 그때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때 법정 구속은 면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한 약 2주 뒤에 자신의 동결된 그 재산에 대해서 몰수 추징보전 결정문들을 뭐 4건 정도를 발급을 받아서 어떤 것들이 내 재산이 지금 몰수 추징됐지, 이거를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이 이제 4월에 결정이 됐고, 그 3주 뒤에 내 재산 추징보전 해제해 주세요. 또 항고장을 제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어떤 2월 달부터 정권이 아마 바뀔 수 있을 거야 예감을 하고, 또 파면이 결정된 이후에 적극적으로 본인이 이제 재산을 좀 풀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이 최근에 이제 보도와 또 그 정치권들의 지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몰수
추징 보전 결정문을 받아갔다 이거잖아요. 근데 언론은 이거를 재산 지키기다 이렇게 보도를 하는 건데 박기태 변호사, 법조계에서 따져보면은 이렇게 결정문을 받아가는 거를 재산 지키기 위한 움직임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예, 당연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지금 항고도 이미 한 상태고요. 예. 그거랑 별도로 결정문이 가다갔다는 의미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 몰수 추징이 됐는지를 명확히 파악해서 여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 받아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만배 씨나 정영학 회계사, 정민영 변호사 이런 사람들은 지금 이런 결정문 발급했다는 근거가 없는 걸로 보일 때 어쨌든 남욱 변호사는 받아가려는 의지가 좀 충만한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남욱 변호사가 추징 보전 해제를 요구하거나 아니면요 또 현금화하려고 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두 가지 재산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바로 청담동 빌딩과 역삼동 땅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역삼동 땅 같은 경우는요, 현재 500억 원대 매물로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게 팔게 되면 한 200억 원대의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는데 박주희 변호사, 이거 땅 팔면은 그럼 그 바로 수익 나는 거는 바로 가져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땅이 지금 추징 보전은 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요? 검찰이 추징 보전을 신청을 했지만 법원에서 기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시세 차익을 바로 가져갈 수 있느냐? 그건 아닌데요. 이 법원이 추징 보전 신청에 대해서 기각한 이유는 이 부동산이 지금 신탁사에 신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탁이라는 거는 대외적인 관리 처분권을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기각은 했지만 남욱 변호사가 이 해당 신탁 그 회사로부터 이 신탁 수익권에 대해서는 추징 보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 차익이 200억 원이 발생을 하더라도 예. 그 신탁사로부터 200억 원을 받아올 수 있는 수익권에 대해서는 추징 보전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저 부분에 대해서 현금화를 하거나 이익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추징 보전 해제 움직임이니까 이걸 또 요구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로 남욱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1심에서 추징금 0원을 선고받은 정영학 회계사인데요. 그러면 이남희 기자, 정 회계사의 재산 현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일단은 알려진 것, 공개적으로 알려진 게 다 강남권에 다 빌딩이나 집이 있습니다. 신사동 빌딩의 경우는 2020년에 173억에 매입했어요. 근데 뭐 지금 시세가 뭐 280억, 300억, 그러니까 300억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만약에 저거를 판다면은 뭐 120억 넘는 시세 차익이 기대가 되고요. 또 강남 아파트에 또 한 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2019년에 38억에 매입했는데 현 그렇군요. 시세가 예. 62억으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62억이요. 네,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 한번 저희 짚어봤고요.